네, 안녕하세요. 교육 참가해주신 선생님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팀 이은경 팀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지역을 포함한 학원 이름과 또 교육 참가생 이름, 그리고 강사이신지 원장인지를 쓰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활발하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고 아닌 거는 다음 교육 기획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은요, 초등 저학년 교재 활용입니다. 우리 로드맵상에서 초등 저학년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교재인 Explore My World와 룩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교육 목차는 첫 번째 프로그램 설명으로 또 기획 의도, 그리고 좀 자세하게 교재를 뜯어보는 교재 설명, 그리고 수업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또 이 교재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외대 어학연구소의 수업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서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수업의 특징이 묻어날 수 있도록 수업 순서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Explore My World 룩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지 수업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업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 설명으로서 기획 의도를 본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김태국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외대학연구소 김태국 부장입니다. 외대 원장님들과 선생님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사에서는 초등 저레벨에 해당되는 익스플로어와 룩에 대한 교재 활용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외대 교재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유한 고화질의 논픽션, 픽션 사진들과 영상을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민감한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입니다. 외대는 아이들이 재미를 기반으로 영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학생들이 완벽하게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EFL 상황인 우리 영어 교육 환경에서 교과서적인 틀에 박힌 영어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실용 영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영어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직접 활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재 제목이 Explore My World with Who's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관련된 내용, 나의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해 영어로 표현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감정을 자극하고 뇌를 자극해서 다른 어떤 활동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단기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공부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 본 교재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애착을 갖게 되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생각합니다. 실제 외대학연구소의 리서치 결과 초등학생들은 완벽한 영어 사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그 사람들의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기대에 비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이 높지 않거나 상승되지 않았을 때, 우리 소위 말할 때는 레벨업이 되지 않았을 때 받는 영어 스트레스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영어 공부하는 게 싫어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 중에
과도한 영어 학습으로 간혹 영어 트라우마에 빠져서 영어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해서 어렸을 때 친숙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영어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점진적으로 맛보도록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유아 이 초동 시기에 영어 교육 공부를 하고 영어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에 대한 구성과 활용법, 소프트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본사 이은경 교육팀장님께서 교육을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국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교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National Geographic의 퀄리티 높은 사진이겠죠.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주제 베이스 통합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 주제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익숙한 주제들인데 이거를 이 사진을 통해서 세계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see something real with amazing photography and authentic stories and video. 아, 나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물건들도 사용하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내 또래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더 흥미를 높일 수 있고 실제로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help learners make connections in English between their lives and the world. 그래서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bring the world to the classroom and the classroom to life 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역할을 우리 이제 그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작품성이 높은 뭐 그림이나 뭐 아동 영문학이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아무래도 이야기거리가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많고 풍부하다는 거, 예, 그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스킬은 이 교재에 일단은 21st century skill, life skill 4C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스킬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language skill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본적인 4스킬이 형상이 되지만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vocabulary하고 grammar를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vocabulary하고 grammar를 무기로 장착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스피킹에 접목을 해보고 리스닝에 접목을 해보고 리딩에도 접목을 해보고 라이팅에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real communication 그리고 활용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topic theme based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책은 다른 책하고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레벨 1이 책이 세 권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book 1, book 2, book 3 이렇게 같은 그 레벨 유닛 1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book 1은 understand 그 language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book 2는 apply, 배워본 거를 좀 적용해보는, 그리고 book 3, extend, 확장해보는 이렇게 단계가 book 1, 2, 3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vocabulary, grammar 배우고 난 다음에 그걸로 listening도 좀 해보고 speaking도 해보고 그렇게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pply에서는 이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렇게 다 풍부하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extend에서는 배운 것을 총 다 사용해서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Explore My World에서 Book 1, 2, 3에 어떤 섹션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원에서 수업 그 구성을 하실 때 이제 섹션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짜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션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레벨 1에는 유닛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유닛을 3개월 12주 동안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일단 북 1에는 오프너가 있어요. 오프너는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또 아이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주제를 또 소개시켜주고 학습 목표를 연결해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vocabulary 1, grammar 1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vocabulary 2하고 grammar 2는 이제 단어하고 문법을 좀 확장해주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리고 book 2 apply에서는 이제 이 책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북2에서 북1에 나왔던 똑같은 사진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그 오프너는 북1에서 아이들이 그 배웠으니까 그래머도 배우고 보캐블러리도 배웠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아이들이 배운 단어와 문법이 녹아져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여러 번 많이 부르면은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표현이 입에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grammar 1이라는 섹션이 있고 reading 1, reading 2, 그다음에 writing, project 섹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만들어 보고 자기만의 뭐 카운팅북을 만들다던가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만들기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Book 3, Extend에서는 이제 스토리, 이야기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Explore My World가 이제 무엇보다 먼저 2019년도에 개발이 되었고 사실 이 교재는 원 교재가 Our World라는 원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 교재를 출판사하고 외대 어학연구소가 이제 협업하여서 외대 어학연구소만의 스타일의 교재를 자체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할 때 당시에 Explore My World하고 Our World가 어떻게 다르게 편찬되었는지 그 Explore My World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지금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Explore My World의 구성,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룩은요, 레벨 1에 유닛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닛 8개를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주에 유닛 2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섹션들이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ok 1 Understand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그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이 있는 오프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화가 있고 Grammar 1, Grammar 2가 있습니다. 그리고 apply에서는 또 똑같은 그 오프너 사진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song이 있어요. 단어하고 배운 그래머가 들어가 있는 송을 여러 번 연습하면서 그 표현들이 입에 더 잘 붙게 한 다음에 또 Explore My World하고 틀린 부분은 사운드하고 비디오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근데 사운드는 음가 4개를 이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닉스를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고요. 비디오는 이제 또래 아이들의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의 인터뷰 영상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에 유닛 2개를 하는데요. 유닛 1은 이렇게 북 1, 북 2에서 비디오까지 한 다음에요. 다시 북 1으로 가서 유닛 2의 오프너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디오까지 한 다음에
유닛 두 개의 비디오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북2의 랭귀지 섹션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랭귀지는 유닛 두 개의 단어들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쿨 트립이나 펑션이나 게임, 차시에 따라서 좀 구성이 다른데 그런 거 페이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북 3 extend에 이 look하고 explore my world하고 좀 틀린 거는 룩이 리딩이 더 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explore my world에서는 리딩이 북 2에 들어가 있었는데 룩에서는 북 3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eading 1은 유닛 1에 대한 내용이고 reading 2는 유닛 2, 두 번째 유닛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닛 4하고 8이 끝난 다음에는 엑스트라 리딩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딩 거리가 룩은 더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간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기본으로 권장 드리는 거는 주 3회 수업 1일 2차시입니다. 그래서 유닛 한 개를 2주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차시가 되겠죠. 12차시로 유닛 1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week 1, week 2 이렇게 유닛 2주 동안 유닛 1을 하고요. 1시간에 이제 40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요 수업할 때 조금 처음에 이제 그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책을 뭐 북 1, 북 2, 북 3 하고 프랙티스 북까지 4권을 이제 다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날 어떤 책이 필요한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줄표에 제가 어떤 책이 이날 필요한지를 이제 색깔로 구분을 빨리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북에서는 어떤 책이 필요하고 어떤 섹션, 그 책의 어떤 섹션을 하고 또 어떤 페이지인지까지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북 1에 오프너하고 복화하는 시간이고 요거는 요요요 페이지구나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sson 1, lesson 2, 이렇게 lesson 3, lesson 4 차시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 권장인데 아마 학원마다 이제 시간표를 다르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주 2회 수업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섹션과 어떤 섹션을 합치면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프너하고 보카 원이 원래 이제 2차시로 나눠져 있던 거를 한 차시로 합치면 되세요. 그리고 그래머 1이 이제 2차시로 나눠져 있던 거를 또 합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라이팅하고 프로젝트를 한 차시로 합치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또 한 차시로 이렇게 합치시면은 이렇게 주 2회 1일 1차시 시간표로 이렇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좀 다양하게 원마다 적용해서 짜실 때는 이제 섹션 구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치고 뭐 나누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 2회 수업으로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스토리가 2차시에 걸쳐서 하는데 1차시로 이제 줄였을 때 그 스토리 페이지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보카2 하는 날에 그 스토리를 먼저 선 노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룩의 시간표도 이렇게 제가 예시를 이렇게 첫 번째 달 거를 이렇게 예시를 작성을 해서 저희 웹하드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룩도 기본 권장 이제 주 3회 수업, 1일 1차시, 1주 6차시죠. 근데 요거는 룩은 어, 3주 동안에 유닛 2개를 하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유닛 1, 둘째 주에는 유닛 2,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유닛 1, 2 통합된 섹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이제 어떤 책을 하고 어떤 섹션이고 어떤 페이지인지 이렇게 다 써놨고요. 그리고
3주차에도 어떤 책으로 어떤 섹션의 페이지는 뭔지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와 우리 원은 주 2회 수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어떤 섹션들을 이제 통합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아까 Explore My World하고 Look하고 또 다른 섹션 중에 하나가 사운드였죠. 이제 파닉스를 아이들이 잡아줄 수 있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운드 페이지가 근데 한 페이지여서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운드 섹션을 진행하실 때는 추가로 그 파닉스 자료를 같이 사용하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파닉스를 그 전에 배웠더라도 파닉스 레벨에서 배웠더라도 사실은 아이들이 다 완벽하게 읽지는 못하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잘 복습을 해주시면은 리딩 스킬이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 주 2회 수업으로 만들 수 있냐면요. Grammar 1하고 Grammar 2를 합치시고요. 사운드하고 비디오 섹션 합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Grammar 1, 2를 합치고 사운드, 비디오를 합치고 그다음에 Language하고 이 School Tree Function Game 요 섹션을 또 하나로 합칩니다. 그리고 Reading 1, 2를 또 한 차시로 이렇게 합치시면요. 이렇게 주 2회 수업 구성이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 배치를 또 물어보시는 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1교시 때는 원어민 수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때 이제 오프너도 있고 이제 사진 가지고 풍부하게 이야기 끌어내는 것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잘 하시니까 또 스토리도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시 때 이제 한국인 강사가 수업을 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섹션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어민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오프너, 뭐 보카, 송, 프로젝트, 스토리 요런 섹션을 더 잘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한국인 강사 선생님들은 그래머, 리딩, 라이팅 요쪽 수업을 더 잘 하시겠죠. 근데 요 섹션으로 다 다르게 이제 강사 스케줄을 짤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본 권장으로는 1교시 때 원어민 수업을 하고 2교시 때 한국인 강사 수업을 하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점은 또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 책은 주제 연계 통합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영역별 수업보다 이제 학교 교과서 형태하고도 비슷하고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선형 학습 및 오감 반복 활동, 활용으로 이제 같은 주제로 우리 책이 세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Understand, Apply, Expand.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 가면서 완전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KWLEM.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외대 어학연구소의 질문 중심의 한국형 유대인 학습법인 myself 학습법 컨셉과 요소가 이제 교재에 반영이 잘 되어 있다. 그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퀄리티 높은 사진과 영상. 또래 각국 아이들이 등장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크고 흥미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real life skill 위한 4C. 그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유기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배운 내용을 나만의 표현, 나의 스토리로 이제 재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외대 어학연구소의 자체 교재라는 거. 원교재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거하고 구성 다르게 이제 외대 어학연구소만의 교재로 이제 자체 개발한 교재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프랙티스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에서 좀 부족할 수 있는 쓰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랙티스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이제 픽션하고 논픽션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건 실제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해보신 그 강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문법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턴 드릴을 많이, 스피킹 앤 그래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full sentence로 이렇게 활용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점도 있어요. 요 내용은 이제 우리 강사분들이나 원장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커버해서 잘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좀 잘못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영역별 교재에 비해서 읽기, 듣기, 뭐 comprehension question도 어쨌든 되게 분량이 적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요 프로그램은요, 영역별 교재하고 프로그램 특성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양의 단어와 표현으로 이제 FORSKILL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에게 좋은 거거든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은 줄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을, 응용을 잘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런 교재라는 거. 그리고 나선형 반복 학습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다시 했던 거를 반복한다고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똑같은 사진을 사용하는 게 이유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처음에 북 1에서 오프너 사진은 이제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그리고 이제 학습 목표하고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흥미를 높여주는 용도로 쓰이고요. 북2에서의 오프너는 그럼 배웠던 표현을 사용해서 너희가 한번 이 사진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표현을 해봐 라는 의도가 더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웃풋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숙제 양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프랙티스 북을 수업 시간에 쓰지 않으셨나 이런 추측이 돼요. 이 교재는 사실 막 책에만 의지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듣고 문제 푸는 식으로 수업을 한다면 아마 수업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이제 프랙티스 북을 사용을 하셨다면 숙제거리가 좀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프랙티스 북은 수업에 사용하기보다 숙제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 타임 자료라던가 테스트 자료라든가는 충분히 다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역 통합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영역별 수업을 하셨다면은 이 영역 통합 수업에 적응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listening 스킬이 어떤지, speaking 스킬이 어떤지 이거는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스킬을 잘 더 면밀히 관찰하고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들도 아이들도 이제 영역 통합 수업에 적응을 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돌면은 이제 충분히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교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외대 어학연구소에서 만든 수업, 그래서 HS 외대 어학원이나 외대 어학원의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대 어학연구소에서 만든 수업이라면 어떤 교재를 사용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생각해 주셨으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KWLEM입니다. 저는 이제 줄여서 쿼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한국형 유대인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myself 학습법은 외대의 영어 교육 노하우와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를 기반해서 이제 활용하는 메타인지 전략 학습법이거든요. 그 단순히 영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좋은,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K는 what I know,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W는 what I want to know.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알고 이거는 잘 모르는데 오늘 수업 시간엔 내가 이제 이거는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what I have learned는 자신이 무엇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 그리고 E는 what I am able to explain.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습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배운 것을 학습자가 한번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what I want to know more. 자신이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교실 밖 환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조금 더 내가 흥미를 가지고 더 보충하면 좋은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요 그 KWLEM이 어떻게 우리 수업의 그 플로우와 그 수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2FFM 시스템이에요. 2F는 다른 게 아니고요. First 5 minutes 하고 Final 5 minutes에 대한 얘기거든요. 수업 시작 후 5분, 수업 종료 전 5분, 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최초 효과, 처음 시작했을 때, 잘 기억이 제일 남고, 또 최신 효과, 가장 최근에 했던 경험이 기억에 잘 남는 원리예요. 그래서 시간은 짧지만 수업 내용 흡수 면에서 보면은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의 강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 수업 구간에서 내가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쏟고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인가 했을 때 first 5 minutes, final 5 minutes를 강대로 둬서 수업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irst 5 minutes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고 나랑 연결지어서 이게 나에게 유의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고요. Final 5 minutes에는 이제 학습자들이 직접 배운 거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는 거. 그러면 스스로도 알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이해했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리고 선생님이 딱 간단하게 1분 요약,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수업 효과를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요. read aloud, think aloud, speak aloud예요. 그 read aloud는 소리 내어서 이제 영어로 말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아이들 목소리가 항상 크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할까 보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읽어보고 할까?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크게 들릴까? 그거를 생각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시문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시문은 그냥 읽지 않거나 들려주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포함해서 항상 소리 내어서 읽고 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서 이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에는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아이들 너무 귀찮으니까 뭐 단어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눈으로만 살짝 보고 그렇게 뭐 테스트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말할 수 없는 발음은 들리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자꾸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발음도 체크하고 인토네이션도 체크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픽션은 등장인물 목소리로 이제 감정을 넣어가지고 살려서 읽어보고, 논픽션은 약간 내가 뉴스 앵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좀 읽어보고 하면은 이게 감정도 실리고 내 목소리를 내가 자꾸 듣고 하면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Think aloud는요,
자신의 생각, 감정을 이제 말로 표현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가 있고 항상 read and debate 할 수 있도록 그 액티비티를 짜실 때 그런 액티비티를 많이 짜시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speak aloud는 이제 말하기, 발표 실력 향상. 그래서 그룹 톡을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또 배운 내용을 앞에 나와서 설명한다거나 그래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충분히 수업 시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이런 요소들이 녹아져서 우리 수업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수업 순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수업의 단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누면은 수업 도입, 수업 진행, 수업 마무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업 도입에 우리가 아까 KWLEM 했던 것 중에 KW, What I know, What I want to know가 해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K에서 배우게 될 주제와 학습자의 경험, 생각,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에피타이저 먹는 그런 원리잖아요. 우리가 에피타이저로 입맛을 싹 돋구고 나면은 메인 요리가 막 진짜 맛있지 않아도 우리가 입맛이 좋으니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 수업 도입에 흥미를 탁 올려주면은 수업이 아주 그 선생님도 흐름이 좋고 아이들도 집중 잘 되고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프너 사진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영상 자료나 뭐 배우게 될 내용 또 표현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아 그래 너 이거 아는구나.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 W는 What I want to know.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뭘 알고 싶은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워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딱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오늘 내가 이거를 배우겠구나. 내가 이거를 습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 진행은 이제 L이에요. 그래서 What I have learned인데요. 요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ead aloud, think aloud, speak aloud 충분히 해주시고 이제 life skill의 four skill도 되겠고 language skill의 four skill도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서 학습자 중심의 아웃풋 중심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what I can explain 그래서 배운 내용 학습자가 설명하고 발표하고 선생님이 1분 요약해주고 그 단계이고 what I want to know more 배운 내용을 교실 밖 환경까지 연결해주면서 학습자가 또 보충 학습해야 할 부분 숙제 안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랩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그 외대어학 연구소의 수업 특징이 들어간 녹아져 있는 클래스 플로우고요. 여기서 first 5 minutes, final 5 minutes에 우리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더 아이들의 집중력을 더 높여서 수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랑 페이지 하나하나씩 보면서 explore my word 하고 look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book 1 understand예요. 그래서 매 유닛은 이렇게 book 1의 오프너로 시작을 하죠. 오프너는 7분 정도 할애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페이지에서 이제 theme introduc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사진하고 학습 목표를 연결해주는 단계인데요. 교재를 펼치기 전에 저는 이제 배경 나라 또는 주제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오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한번 추측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제 어느 지역인지 거기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치시면은 요 지역에 대한 아주 그 퀄리티 높은 영상 1분, 2분짜리를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What do you see? Where do you think it is?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Oh yeah, this is Gilan City in China. So in Gilan, we can see beautiful rock formation and there is the river Li flowing through the city.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Okay, now open your book. 하면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 사진을 보고 who are they? They are children in Gillen City. Where are they? Are they at home? Are they in the playground? No, they are in the classroom.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되는지 여기 이렇게 예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활용을 하시고 선생님이 또 질문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Alright,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we are in the classroom too. So let's talk about things in the classroom. What do you see? I see a glove, desk, students. Yes, what color is it? And how many somethings are there?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면서요. Alright,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닛의 목표가 있어요. 또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Alright, in this unit, you will name classroom objects, count classroom objects, and name colors of objects.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요 유닛을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학습 성취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획에서 남은 33분 정도를 이제 vocabulary 1 요 두 페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그 그림과 사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소개하는 건데 웜업에 책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이제 말을 해봐요. What do you see? I see a clock. I see a map. And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the clock? It's yellow. And how many frogs are there? There are 7 frogs.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웜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vocabulary presentation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제는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순서대로 짚어주면서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게임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한 단어를 가르쳐 본다거나 아니면 플래시카드를 이용한다거나 또 동작을 하면은 다른 친구가 어떤 단어에 대한 동작인지 맞춰본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그림을 그리면 그 단어가 어떤 건지 맞춰본다거나 이런 게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vocabulary practice예요. 요 레슨 플랜에서 practice나 apply 요 구간은 책을 진행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책에만 의지하고 수업할 수가 없는 수업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요 그냥 내가 들려주고 문제 풀고 들려주고 문제 풀고 하면은 세 번째 단계밖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충분히 웜업을 해주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랩법을 충분하게 해주셔야지 이 수업이 아이들이 재미있고 또 활용 중심, 아웃풋 중심의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ctivity 1, 2, 3는 요 책에 있는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ctivity 1, 2, 3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랩법으로는 이제 EM, KWLEM 중에 EM에 대한 그 단계죠.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해보고 선생님이 요약을 해주고 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제가 클래스룸이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교실, 너네 학교 교실은 선생님이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너네 학교 교실에 대해서 한번 써보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오라고 숙제를 내주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거를 활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시때 vocabulary 1 1-5, 1-6 페이지를 하는데요. 이제 1차 시때 배운 단어를 복습을 하죠. 리캡을 하는데 이제 이때는 스펠링 게임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단어를 복습을 하고 vocabulary apply로 이제 책을 진행을 하면 되죠. 이렇게 액티비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vocabulary extend 살짝 확장을 해주는데요. 지금 요 유닛 1의 목표가 교실 물건 이름, 색 몇 개인지, 개수 세기 그거였죠. 근데 거기서 확장을 하나 한 게 이제 도형. 그거를 이제 그 describe 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describe 하기 위해서 도형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is it a square, is it a circle, rectangle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활동으로 extend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랩법은 마찬가지로 항상 랩법은 이제 배운 표현을 발표하고 게임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림 카드 말고 이제 그림이 없는 글자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What is it? It's a clock.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면서 랩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시때 이제 그래머 1을 하는데요. 이 그래머 웜업으로 이제 타겟 문장 단어 소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학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이 준비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소품을 좀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플래시카드를 사용해서 Look, it's a pencil, it's a pen, piece of paper, it's a crayon 하고 들고 Is it a crayon? No, it isn't.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서 뭐 yes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이렇게 하면서 패턴 드릴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 드릴을 한 문장씩 바꿔가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grammar presentation에서는 여기 이제 grammar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표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연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Is it a pencil? Yes, it is. It's a pencil. Is it a crayon? No, it isn't. It's a pen. 이렇게 blank 되어 있는 거를 단어를 바꿔가면서 충분히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서 여기는 이제 speaking in grammar죠. 타겟 문장으로 완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연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grammar practice는 이제 그 책을 진행하는 거죠. 액티비티 6번째, 6번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랩법으로 파트너하고 연습한 표현 나와서 이제 발표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단계들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요거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레슨 플랜에 스텝 거기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수업이 이 내용을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수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요 스텝들을 보면은 내가 여기서는 요렇게 좀 구성을 해봐야 되겠다. 요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요렇게 수업을 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입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슨 플랜을 보면은 이 스텝에 수업의 스텝에 요게 그대로 이렇게 스텝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서 딱 참고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서 이제 grammar 1은요. 이제 문법을 3차 시에서 배운 거를 이제 복습하고 full sentence 사용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grammar recap을 하고 배운 문법을 이제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 grammar apply로 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grammar extend가 있어요. 그 grammar 박스의 맨 오른쪽을 보면은 저 grammar extend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약형 사용해서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it는 it is의 축약형이고 isn't는 is not의 축약형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고 말해볼 수도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운 문법 형식의 책 도형을 이제 적용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Is it a red star? Is it an orange crayon?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주고 Yes, it is. No, it isn't.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실을 다니면서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만난 친구하고 이제 파트너 게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차 시에는요. 이제 vocabulary 2죠. 이제 그 단어 확장인데 vocabulary 1에서 배운 단어를 이제 플래시카드 가지고 탁탁탁 복습을 해주시고 수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is it?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패턴 드릴이잖아요. 그래서 what is it? It's an eraser, it's a book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vocabulary presentation에서 배운 문장을 활용해서 책에 있는 단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확장되는 단어는 요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프랙티스 구간에서 책 진행하고 어플라이 부분이 이제 그 책 뒤에 보면은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스티커 붙여가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래서 어플라이까지 이렇게 책을 진행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스펠링 게임으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머 2는 이제
문법 확장인데 그래머 박스에 있는 이제 문법 소개해서 여기서는 이제 단수 복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되잖아요. So count with me a crayon, two crayons, three crayons, a pencil, two pencils, three pencils. 이렇게 이제 단수 복수의 개념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grammar presentation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충분히 단어하고 패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쭉 다 아이들이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is it? It's a pencil. 교실 물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고 What color is it? It's yellow. 무슨 색인지 How many pencils? Three.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grammar practice에서 이제 책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랩법으로는 이제는 그러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다 꺼내가지고 그럼 내 물건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하는 친구, 대답하는 친구 요게 정해가지고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차시까지 그래서 Book 1 Understand Unit 1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7차시부터 지금은 이제 기본 권장 주 3회 수업 기준인 거죠. 7차시부터는 Book 2 Apply를 하게 돼서 이제 똑같은 사진, 오프너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서 Do you remember the country we talked about? Yes, right, you remember. This is Guilin City in China. What do you remember about Guilin? 이렇게 막 그 기억하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So the children are in the classroom of the school in Guilin. Let's talk about the picture. What is it? What color is it? How many desks?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게 배운 거를 충분히 이제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또 그 북 1하고 이제 질문 다른 질문 하실 수 있게 질문 샘플 여기 책에 있으니까 요 질문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7차 시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33분을 송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송에 이제 노래 그 아이들이 배운 문법과 단어들이 녹아져 있는 노래를 여러 번 들려주고 부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책 보지 않고 이제 노래를 들려주고 What words did you hear from the song? And what is this song about?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now, okay, now open your book and look at the pictures. And let's listen to the song again. 그래서 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듣고 세 번째는 Alright, this time point the words you can hear from the song. 그럼 노래 들으면서 이제 다 들리는 단어 한번 손으로 가르쳐 보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Let's practice singing the song line by line. And or like let's make motion and follow my motion. 그래서 내 동작 연습을 이제 하면서 이제 춤도 추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그래서 그룹으로 나누거나 이제 파트별로 불러서 다양한 재미를 주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 원에서 이제 전자칠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그 이북 시스템에도 요 정도 가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가사의 그 일부분을 가리고서 불러본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액티비티 3, 4, 5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랩법을 재미있게 또 그룹별 노래 자랑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슨 8차 시에는 이제 reading 1, 2예요. 요 단계에는 우리가 이제 critical thinking 할 수 있게 좀 되어 있어요. 이제 과거하고 현재 차이를 좀 구분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So this, what is it? This is a tablet. And what do we use a tablet like this for? So we use it like computer. We can search something on the internet or we can draw something on it, right? So this is also a tablet too. This tablet is from a long time ago.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그 그림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그 자료인지를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는 또 인포메이션 여기 있으니까 그거 찾으면은 요 그 벽화 같은 동영상 1, 2분짜리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하면은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리딩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그 요 유닛의 제목과 단어 이제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이때는 그 책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6부터 14까지 쭉 해주시고 나서 이제 웹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차 시에는 라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라이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름에 대해서 활동을 할 거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웜업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서로 What's your name? My name is 이름을 묻고 답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책을 펴고 사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So this is a name tag. What's your name? 그 책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는 거 그것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그렇게 써보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15는 이제 make a name tag이거든요. 그래서 cut out the name tag on page C-L 뒤에 그 자료가 있어요. 그거 잘라가지고 write hello with a crayon, write my name is with a pencil, and write your name in a different color.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이제 네임 태그를 활용하는 게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writing practice에서 액티비티 16부터 19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수업을 9차 시에는 웹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슨 10이 바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단어를 플래시카드로 쭉쭉쭉쭉쭉 다 복습을 해주신 다음에 Oh, look at the book. What is that? This is a counting book. Let's make our own counting books.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컷아웃 페이지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순서 표현을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표현을 이제 얘기하면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 그 어학원에서 만들기 수업할 때 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만들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기 하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할 때도 항상 뭔가 아이들이 말하고 활용하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해주면서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각 페이지 사물 직접 세고 몇 개 무엇인지 읽는 예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차시, 12차시는 이제 extend book 3예요. book 3 스토리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2차시에 걸쳐서 스토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today we're going to read a book. In this book you see lots of things that you know. 그러면은 이제 커버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커버 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아. 뭐 작가는 누구고 뭐 어떤 내용일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스토리 영상이 있어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스토리 영상이 있어서 그 스토리 영상을 한번 쭉 보고 나서 픽처 워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픽처 워크는 이제 그림만 보고 말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책을 오디오를 들려주거나 선생님이 읽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이제 comprehension check-up question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지는 저희가 book 3 question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마다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지 그 question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fter you read에서 graphic organizer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내용에 대한 퀴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뒤에 보면은 이제 facts about clocks 있어요. facts about something 이 섹션이 있는데 이거는 11차시에 하셔도 되고 11차시, 12차시, 두 차시에 거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12차시에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선생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닛 1에서는 시계에 관한 사실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각 시계가 몇 시인지 이렇게 시간 읽는 거
연습하고 그다음에 시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종류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숙제를 그러면은 너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한번 보고서 써오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각자 집에 어떤 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차 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냈던 퀴즈를 또 내서 복습을 한다던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시에서 읽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sight words, 그러니까 phonics 규칙이 없거나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그 단어 이외에도 문장을 읽을 때 아이들이 징검다리 삼아서 꼭 해야 되는 그 사이트 월즈를 읽는 연습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읽는데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 월즈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 while you read에서 read aloud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after you read에서 읽고 난 다음에 sentence strip card를 만들어서 그 문장 조작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야기의 순서대로 문장을 배열해 본다던가 그런 게임을 하시고 우리가 graphic organizer 자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graphic organizer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시에 이제 그 facts about 그것도 요 차시에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11차시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아이들이 리딩 게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읽을 수 있게 잘 읽을 수 있도록 지도 많은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문장을 읽어볼 수 있는 리딩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12차시가 유닛 1, 2주 동안 Explore My World를 모든 페이지를 저랑 보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네, 룩도 Explore My World하고 대동소이해서 이제 다른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Explore My World에는 없고 룩에 있는 섹션 중에 하나가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운드에 이렇게 보면은 A, B, C, D, 파닉스를 공부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연계해서 파닉스 추가 활동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하셔서 하면은 좀 더 아이들 파닉스 리뷰 해주면서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 비디오하고 밸류가 또 Explore My World에는 없고 룩에만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디오가 전 세계 또 다른 나라 아이들의 인터뷰 영상이어서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을 보면서 보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룩에는 밸류가 다 붙어 있어요. 유닛마다. 여기는 이제 클래스룸이 주제니까 take care of your school things. 요게 밸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교육에서 문화도 뗄 수 없는 요소고 애티튜드도 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를 또 영어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밸류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볼 비디오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비디오 웜업을 할 때 오늘 볼 비디오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웜업을 해줍니다. So what are in your classroom? Do you like your classroom? Why do you like your classroom? So today's video is about classrooms. Let's watch the video. 하고 비디오를 틀어주고요. 보고 나서 이제 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value를 하는데요. 이제 책대로 하고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팁에 write a new verse for the song in lesson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 앞에서 배운 노래를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도 좋지만 저는 여기서 그 value의 why,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연결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school things. Why? Because you can do many things with your school things. So what can you do with school things? I can write with a pencil, I can study with a book, I can sit on a chair, right? So I can take care of my school things. 이렇게 왜 그렇게 value
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연결을 정리해가지고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슨 6까지 그 유닛 1, 그 북 2의 그 비디오까지 한 다음에 제가 어디로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북 1의 유닛 2 오프너로 다시 간다고 했죠? 그래서 레슨 7에서 12까지, 7차 시에서 12차 시까지는 오프너에서 비디오까지 그렇게 또 하고서 레슨 13으로 오시는 거세요. 그래서 레슨 13, 그 12까지 이렇게 유닛 2를 한 다음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language warm-up은 이제 language는 유닛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복습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플래시카드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는 조금 심화해서 영어 definition 준비하셔가지고 영어 definition을 읽고 어떤 단어인지 맞추기 이렇게 웜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랩업 할때 name 5 things for school, name 5 toys, or have a conversation starting with what's this?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시고 이렇게 와서 발표하게 한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요 14차 시에서 하는 이제 school trip은 또 이제 룩에만 있는 건데요. school trip은 유닛 두 개에서 배운 내용하고 관련 있는 곳으로 간접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today we're going on a school trip. We're going to a toy museum. 그러면은 이제 그 toy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 단어도 배우고. 그래서 what toys can you name? 그럼 너희네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공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엄, 지역 박물관이나 뭐 박물관 예시를 하나 보여주면서 뮤지엄은 이런 거야 라고 단어 의미를 알려준 후에 Do you know this museum? Let's think about toy museums. What can you see in a toy museum? 이렇게 지역 박물관이나 사진 브로셔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토이 뮤지엄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에 ball, bat, dog, game 이런 토이들을 적어 놓고서 Can you see this in a toy museum? What do you think? Today we're watching a video about a toy museum. Let's see what toys are in the museum. 여기도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토이 뮤지엄에 대한 비디오를 틀어주고 그걸 보고서 책을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노트 페이지를 하시고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룩은 리딩이 expand 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리딩 1은 첫 번째 유닛에 대한 거고 유닛 리딩 2는 두 번째 유닛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딩 웜업으로 여기 이렇게 A3, A4, A5 페이지를 해주고 리딩 프랙티스에서 A6부터 A8 페이지를 하면 됩니다. 리딩은 이제 책에서 할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랩업 할 때 20곡의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It's green. It's a square. I can get information with it. What is it? It's a poster. 이렇게 describe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뭔지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20곡의 게임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닛에 대한 이제 리딩인데요. 요거는 이제 토이 중에서 이제 마블에 대한 거여서 그 마블을 실제로 준비하셔도 되고 이제 마블 모양 카드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Look, I have some marbles. Can you give me the yellow marble?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웜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책 진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마무리할 때 close your book and tell me the words in the book. 아무거나 이제 오늘 그 책에 있었던 단어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이제 생각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고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차 시에서 이제 스토리를 하는데요. 스토리 웜업으로 이제 이야기 커버 페이지를 먼저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야기 내용, 제목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첫 페이지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목을 읽고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줍니다. This story is about a girl with a camera. She takes photos. The camera goes click, click. Let's read the story and find out what photos the girl takes. 그래서 오디오를 틀어주고 이야기 전체를 듣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게 해주고 페이지별로 이제 그림과 문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19- 페이지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랩법을 게임이나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차 시에 스토리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유닛 8 끝나고는 엑스트라 리딩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닛 1, 2가 끝나고 유닛 5, 6이 끝나고 18차 시에서는 스토리 리뷰 활동을 하고요. 유닛 3, 4가 끝나고 유닛 7, 8이 끝나고 18차 시에서는 엑스트라 리딩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페이지를 거의 다 보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본사에서 제공해드리는 수업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xplore My World에는요, 이렇게 웹하드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슨 플랜하고 syllabus 되어 있고, 또 student book이나 workbook 음원 파일, 그 다음에 그 book 3의 그 스토리 비디오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올라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지 book 3 question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lashcards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swer key 이렇게 있고, 여기에 vocabulary list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단어를 데일리 테스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Explore 교재 및 수업 구성 안내 자료. 그 원래 올려져 있던 자료를 제가 2022년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라부스도 제가 2022년 버전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2022년 버전은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여기 섹션명을 다 써놨고요. 그다음에 그 섹션의 페이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페이지 분량도 써놨고 그다음에 must page 만약에 그 분량 중에서 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커버하고 요거는 숙제로 내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꼭 커버하면 좋은 페이지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72차 시 기준 주 3회 수업 기준 실라부스고요. 요거는 48차 시 주 2회 수업 기준의 실라부스를 2022년 버전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룩에 대한 수업 자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슨 플랜과 실라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라부스 2022년 버전 이것도 업로드를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스튜던북 오디오 파일 있고 앤서 키 있고 프랙티스북 오디오 파일 있고 프랙티스북 앤서 키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보캐블러리 리스트 있으니까 데일리 테스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룩 교재 및 수업 구성 안내 자료도 2022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업로드 해놨습니다. 이제 레슨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Explore My World는 그 한 파일에 이쪽은 한글이고 이쪽은 영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룩은 영어 버전 파일이 따로 있고 한국어 버전 파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룩의 레슨 플랜은 보면은 이렇게 섹션명 기준으로 파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시에 필요한 섹션명을 찾아서 그 레슨 플랜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추가로 제공해드리는 그 Teachers Material이 있어요. 원래 그 올라가 있는 게 Explore My World만 플래시카드가 그 픽처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룩도 플래시카드를 제가 이제 레벨 1, 2, 3, 4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vocabulary warm-up이나 뭐 vocabulary presentation 아니면 뭐 wrap-up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 플래시카드를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재미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오르거나이저 자료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어떤 유형은 어떤 때 쓰는 건지 그 using graphic organizer 설명 있는 그런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그래픽 오르거나이저는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걸 좀 아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KWLEM에서 우리가 KWL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
아니면은 이제 그 육하 원칙 물어보고 그거에 따른 질문을 적어 볼 수 있는 선샤인 오거나이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해볼 수 있는 거, 또 아니면은 뭐 순서대로 이야기의 흐름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그 스토리 그 after you read 단계에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이에요.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초등 저학년 교재인 Explore My World Loop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잘 정착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교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